지난달 생산자 물가 지수가 2.4% 상승해 2년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와 공산품 가격 오름세가 완화되면서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임플란트 저가 시술 등으로 알려진 유디치과그룹의 기자재 조달 등을 방해한 대한치과의사협회에게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비례대표 경선을 총체적 부실선거로 규정한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재검증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고 있습니다. 비당권파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하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강철원 전 서울시 정부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OBS 경제플러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2년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폭이 완화되고 공산품과 농수산품 가격이 내림세로 돌아선 것이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오민나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면 지난달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1년 전보다 2.4% 올랐습니다. 두 달 연속 2%대 상승입니다. 이는 지난 2010년 2월 이후 2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기도 합니다. 전달 대비로는 0.1% 하락해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에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국제유가 상승폭이 완화되고 공산품과 농수산품 가격이 내림세로 돌아선 것이 상승폭을 줄인 요인으로 보입니다. 품목별로는 공산품이 1년 전보다 2.5% 올랐지만 전달 3%대보다는 떨어졌습니다. 한때 15%에 육박하던 석유 제품 상승폭이 8.1%로 올해 들어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내려갔습니다. 농림수산품은 1년 전보다 0.2% 오르는 데 그쳤고 전달보다는 3.5% 하락했습니다. 특히 축산물은 1년 전보다 오리고기가 42.5%, 닭고기가 21% 떨어졌고 돼지고기도 3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전력 수도 가스는 1년 전보다 10.1% 올랐고 전달보다는 0.2% 내렸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소비자 물가에 선행하는 만큼 앞으로 소비자 물가가 2%대를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OBS 뉴스 오민나입니다. 아이들이 장난감을 삼키거나 어른들 약을 잘못 먹어 중독되는 사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 동안의 어린이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물질 삼킴과 중독 사고는 1,500여 건으로 지난 2009년 740여 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삼킨 물건은 완구류가 17%로 가장 많았고 생선가시와 구슬, 동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고혈압약이나 수면제 등 성인용 의약품을 먹거나 살충제와 표백제 등을 마셔 중독된 경우도 많아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앞으로 숨진 부모 등 피상속인의 금융자산 조회가 모든 국내 은행과 우체국에서 가능해집니다. 금융감독원은 지금까지 5개 은행과 보험사 등에서만 신청받았던 사망자의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오는 21일부터 전 금융권과 우체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회 가능한 금융정보도 예금 채권과 대출 채무 외에 국민주와 예탁증권 등이 추가됐으며 채무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상속인이 문자메시지로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매출액 기준 상위 600대 국내 기업들이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140조 7천억여 원을 투자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경련은 설문조사 결과 올해 상위 600대 기업의 투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12.1% 증가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며 대내외 경영 환경이 불투명하지만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선행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OBS 뉴스 이승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임플란트 저가 시술 등으로 알려진 유디치과그룹의 기자재 조달 등을 방해한 대한치과의사협회에게 법정 최고 과징금인 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치과의사협회는 지난해 한 치과 전문지가 유디치과그룹의 구인 광고를 게재하자 전문지의 취재를 거부하고 구인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치과 기자재 공급업체와 기공사협회에게 유디치과와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협조를 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부가 석유 제품 수출입업자의 석유 비축 의무를 폐지하는 등 등록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석유와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주유소가 석유 거래 상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현재보다 2배 늘어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는 7월부터 서울 지역 택시 이용자들은 모든 택시에서 카드로 요금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택시 이용 시민의 편의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전체 택시에 카드 결제기 장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 택시의 카드 결제기 장착 비율은 98%로 미장착 차량은 1,200여 대에 불과합니다. 다음 달까지 카드 결제기를 달지 않는 택시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코스피 지수는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로 나흘 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대증권 김지훈 씨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0.57포인트 상승한 1967.01로 마감됐고 코스닥 지수는 7.59포인트가 오른 494.6으로 끝났습니다. 프랑스 대선 등 유로존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코스피 지수가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어제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출발한 지수는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갔고 프로그램에서도 물량이 쏟아졌지만 개인과 기관의 매수가 지수를 뒷받침하며 장중 상승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어제 급락을 딛고 오늘 1960선을 회복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의료정밀과 건설, 통신업종은 하락한 반면 금융과 은행, 증권업종은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현대모비스가 하락했지만 반면 KB금융과 신한지주 등 금융주는 저축은행 우려가 너무 과도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등 화학 정유주가 오름세를 보였고 포스코 등의 철강주가 가격 매력 부각과 실적 호전 전망 속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증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 정권 최고 실세로 꼽혔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어젯밤 구속 수감됐습니다. 검찰은 박 전 차관 형의 계좌에서 발견한 뭉칫돈 20억 원의 출처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지만 기자입니다. 박영준 전 차관이 어젯밤 구속 수감됐습니다. 파이시티 시행사로부터 인허가 로비 청탁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 소명이 충분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법원 판단에 승복하시나요? 검찰은 박 전 차관에 대한 신병이 확보된 만큼 친형 계좌에서 발견된 20여억 원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강 전 실장이 중국에서 자진 귀국한 뒤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에 비춰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박 전 차관의 자금 세탁원으로 지목된 제이엔테크 이동조 회장의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중국에 체류 중인 이 회장의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OBS 뉴스 김지만입니다. 비례대표 경선 부정으로 내분을 겪고 있는 통합진보당이 현재 국회에서 진상조사위원회와 보고서 재검증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정희 공동대표는 경선에 부정이 만연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한가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보고서가 발표돼 한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자리엔 공청회를 제안한 이정희 공동대표와 김선동 의원 등 당권파 인사만 참여해 반쪽짜리 공청회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이 오늘 서울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한국 정치의 구태의연한 틀을 부수는 일을 시작한다며 지역과 이념, 계파 구도를 뛰어넘는 새 정치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킹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가장 필요한 때라고 밝혀 사실상 대선 출마를 포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9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노래주점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진경찰서는 화재 당일 노래주점에 에어컨 설치 공사를 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 공사가 화재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에어컨 설치 공사 장소가 불이 처음 난 방은 아니었지만 공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업주와 종업원들을 상대로 노래주점의 불법 개조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초기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차병원 그룹이 의약품 거래 대가로 제약회사 A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경기도 성남의 분당 차병원과 서울 강남 차병원, 포천과 서울 R&D센터 등 4군데를 압수수색했고 병원 회계장부와 거래 내역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정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병원과 A사 관계자들을 불러 확인 작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저녁 늦게까지 돌봐주는 지역 아동센터. 무료로 학습 지도는 물론 식사까지 할 수 있어 집에 혼자 방치될 수 있는 아이들의 보호망이 돼주고 있습니다. 성남 아름방송 이혜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유층이 거주하고 있는 대표적인 신도시 정자동.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부촌과 영구임대 빈공계층으로 거주 지역이 나뉩니다. 한솔마을 아파트 단지에 있는 한솔지역 아동센터. 일하는 엄마를 둔 최한울 학생은 학교가 끝나면 매일 지역 아동센터로 향합니다. 이곳에서 저녁밥을 먹고 친구들과 공부도 하며 오후 일과를 보내는 최군은 얼마 전 센터의 추천으로 양준혁 야구단원으로 선발되기도 했습니다. 야구단을 들어가서 더 야구를 잘하고 싶고요. 그리고 나중에 TV에 나가가지고 유명한 야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저소득층 자녀뿐만 아니라 일반 맞벌이 부부의 자녀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 부모님이 밤늦게 퇴근을 하는 한 어린이는 같은 처지의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어 외롭지 않습니다. 친구들랑 언니들랑 오빠들랑 같이 있으니까 혼자 있는 시간도 줄어들고 놀면서 있으니까 좋아요. 지역아동센터를 잘 운영하기 위해선 사회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곳에서 4개월째 영어 교습 봉사를 하고 있는 김상우 학생. 고3이라는 중요한 시기지만 지역사회에 자신의 재능을 환원하고 싶었습니다. 제 꿈이 세계보건기구에서 일하는 것인데요. 그러던 도중 학교에서 진로 동아리라는 것을 들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같은 뜻을 맞는 친구들과 같이 상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에 환원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였고 또 얼마 전 지역의 한 기업은 이곳을 위해 1,000만 원을 기탁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금은 아이들의 야간 보호 사업 등에 쓰일 계획입니다. 야간에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늦게 사회 활동을 하거나 이러므로 인해 갖고 아동들이 이제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편 성남시의 지역아동센터는 총 49곳이며 분당구의 지역아동센터는 한솔을 비롯해 창조, 중탑 등 총 10곳이 있습니다. ABN 뉴스 이혜숙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8도까지 오르는 등 19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며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전화 상담만 받으셔도 가입하지 않아 국내산 스마트폰 거치대를 무료로 드립니다. 아이디어 하우머치에서도 인정한 특허받은 놀라운 접착력. 문지르기만 하면 생수통의 무게도 거뜬히 버티는 스마트폰 거치대가 진짜 무료. 지금 전화주세요. 다친 피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면 실제 합의한 금액대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보상. 벌금이 있으면 벌금도 보상해드리고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도 보상해드립니다. 실수로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화재가 났을 때, 남을 다치게 했을 때도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상. 교통상해 후유장애 시 지급률에 따라 보상.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사망 보상. 여기에 교통상해 입원 일당 입원비와 자동차 부상 치료비도 드립니다. 더 좋은 건요, 갱신이나 할증이 없어서 보험료가 만기까지 한 번도 오르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꼭 정부화제로 가입하세요. 잠깐! 택시기사, 레카 운전자, 긴급 자동차 운전자 등 직업 운전자를 위한 영업용 플랜 별도 가입 가능. 동부화재 다이렉트 운전자 보험. 전화 상담만 받으셔도 가입하지 않아 국내산 스마트폰 거치대를 무료로 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단 이 보험의 일부 특약은 다수계약 시 비례 보상되고 운전자 비용 담보는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시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080-993-0000 080-993-0000 이상으로 OBS 경제플러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